롯데와 두산의 경기 잠실 경기에 지금 이제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이혜진 기자와 연결을 해서 지금 그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특히 이제 두산이 지금 과연 요키시의 모습을 2차 테스트까지 봤다 그래요. 최고 구속이 143까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뭐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기자실 뒤에 네. 그 VIP, VIP를 네, 맞아요. 네, 거기 있는 공식 것 컨퍼런스룸 옆에. 정확하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네, 예. 약간 안 맞네 서로. 예. 자, 오늘 저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이제 브랜든 대체 선수로 요키시의 모습을 두 번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승엽 감독이 경기 전에 평가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관심사가 바로 이 브랜든 선수의 대체 요인이 누가 될 것이냐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요키시 선수가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총 45개 정도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 정도 찍혔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기에 구위 자체는 뭐 거의 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주라고 했을 때 이제 비자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시라카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사실 이미 SSG에서 뛰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 더욱이 이제 SSG에서 정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승엽 두산 감독의 어떤 고민이 점점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타 브레이크가 있으니까요. 뭐 감독도 그렇고 단장도 그렇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단순히 이름값이나 뭐 딱 현재의 모습보다는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을 다 세부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브랜드 선수의 몸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선수가 당초 3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진을 할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조금 더 빨리 재검진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요. 그 부분도 추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해진 거 아닐까요? 급해진 것 네. 같은데요, 브랜든 선수가. 그 요키시 선수, 시라카와 선수 말고 브랜든 선수 말고 또 다른 후보군도 있어요? 지금은 두 명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독립리그에서도 좀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6주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경험이나 적응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한번 경험해본 좀 선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는 요키시와 시라카와 중에 일단은 이제 두 후보 중에 요키시의 모습을 봤으니 시라카와까지 놓고 좀 고민을 하겠군요. 이승엽 감독이 시라카와 선수의 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SSG에서 고별식을 했고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상황에서 그 언저리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롯데와 두산 어제 이제 우천 취소가 돼서 팬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매치업인데 오늘 경기 전에 양팀 더가웃 분위기는 어땠어요? 덕아웃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경기를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도 은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 라인업을 보면요. 그 노진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저는 조금 눈에 띄었는데 지금 정은 선수가 약간 옆구리 쪽이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김태형 감독이 노진혁 선수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도로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롯데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뭐 저희가 지금 전반기 그러니까 6월에도 롯데가 굉장히 발군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적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의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젊은 타자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전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전반기 MVP는 누구로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인데요. 김태형 감독은 그 외인 타자 레이에스 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질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선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일단 외인 타자로서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활약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경기에 나와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참고로 두산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불펜진에게 좀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2연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양 팀의 분전도 기대하겠고 또 이혜진 기자 전반기 내내 저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스튜디오에 오실 거예요, 근데? 아마 내일 모레. 제가 알기로는 내일, 그날쯤 내일 모레 오십니다. 내일 모레 그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잠실에서 취재 내용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의 선택은 과연 이제 요키시냐? 네. 요키시의 강점은 사실 이제 뭐 5년 동안 키우면서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네. 적응이 필요 없는 투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 44개 던졌다고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143. 그러면 이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떨까 싶어서 네. 런쥔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키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다. 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쵸. 그 키움 정도면 시절의 요키시 선수는 견고한 순발 그럼요. 투수였습니다. 예. 예. 그럼 고민할 필요가 그러면서 없는 수준이죠. 예, 약간 무게중심을 네. 일로 좀 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워낙 변수가 많아서 시라카와 선수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아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하신 이 비자 문제가 네. 이제 좀 네네.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브랜든 선수가 제가 듣기도 이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게 그렇죠. 진행되고 예. 있다는 점도 두산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 것 갑자기 막 같은데 회복이 네. 빨라지겠죠. 기사를 다 보니까 두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SSG가 치열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도. 치열하게 우리도 우리도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라카 선수 말이 나온 김에 시라카 선수가 당초 이제 원래는 좀 가고 싶다는 이사를 강하게 그렇죠. 좀 풍겼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한국 구단에 남아서 오, 오프로 그래요? 가고 싶다는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쪽 이제 도와주는 스카우트 네. 에이전트 쪽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렇게 오.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15일 요 요미우리지 전 네네. 아직 그거에 대한 좀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두산이 오퍼가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지금 시라카 선수의 입장입니다.